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인에서 공시법을 강의하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했던 바가 공간정보법에서 한 8문제 또는 10문제 그리고 등기법에서 한 6문제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공간정보법 10문제 하고 등기법 6문제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세법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죠. 최근 시험에는 어느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이 좀 안 나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잘 공부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짙어집니다. 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특정 과목에 몰빵해서 점수를 많이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3회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토지의 등록과 공간정보법 있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상중하 있죠. 저희들이 343 시스템이죠. 343 무슨 말씀이냐면 상급 문제 이건 거의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급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거기서 중급 문제 여기서 반 정도를 맞추시면 뭐 각 과목을 이렇게 점수를 배분 조정하면은 우리가 합격 점수 60점 요걸 넘기면 되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점수를 확보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급 문제가 지금 13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합쳐가지고 24문제, 16문제. 그 중에서 16문제만 맞추면 꽈락을 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급 문제만 맞추더라도 지금 꽈락은 충분히 탈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 24문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급 문제에서 반만 확보하시더라도 그럼 합치면 대충 한 16문제 되죠. 그 다음에 상급 문제에서 찍어서 하나라도 맞춘다면 한 17문제. 이러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충분히 달성한 겁니다. 공시법에서. 나머지는 세법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건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 긴장하게 만듭니다. 시험장에서. 어이구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 모든 시험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당황해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실수를 하는 그런 것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징은 보통 공간정보법에서는 거의 학급 문제가 10문제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중급과 상급 문제가 많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공간정보법에서 점수를 잘 못 따셔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등기법에서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등기법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손 못 대는 문제 몇 문제를 빼고는 다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자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법 지식이 탄탄해야만 비로소 공시법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잘 안 되시다 보니 이게 공시법이 좀 많이 어려운 겁니다. 등기법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등기법 쪽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바 공간정보법에서 10문제, 등기법에서 6문제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뭘 보는 건가? 순간적으로 문제 분석이 안 돼서 이게 뭔 소리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하여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만으로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문장이 좀 어색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전환하면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묻는 거죠. 근데 말을 좀 약간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정답 고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다 아시는 거지만 소재와 지번은 다 들어가죠. 모든 장부에. 그리고 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임공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우리가 대장이라 하죠. 대장. 그리고 토지대장에 딸린 그림이 지적도, 임야대장에 딸린 그림이 임야도 이렇게 있는 거죠.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제가 임의적으로 4대장, 그죠? 4대 천왕, 그래서 4대 천왕. 가장 중요한 장부 네 가지.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토, 임, 공대, 지, 임. 그래서 요렇게 네 개는 대장이고 요렇게 네 개는 4대 천왕이에요. 4대 천왕. 가장 중요한 장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은 어디 있죠? 목축사 그랬죠. 축사는 목축사. 축사니까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하고 지목은 요 4대 천왕에 있어요. 4대 천왕에. 그렇다면 대지권 등록부가 여기 있으니까 지목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정답은 바로 우리가 1번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뜻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조금 헷갈리셨다는 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아시는 거니까 대지권 등록부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전유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소유자 그죠? 소대 그렇죠. 소대. 소유자는 소대 하니까 소대면 네 가지에 다 있죠. 대지권 등록부에도 기록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셔가지고 이게 뭘 묻는 건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많이 아닌 것은 말이 좀 가끔 어색하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당황하셨다. 1번에서 조금 당황하시게 되면은 2번, 3번이 또 연타로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거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학급 문제죠. 학급 문제. 이 정도는 맞춰야 될 텐데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문제를 잘 분석을 못 하셔가지고 자 그다음 2번 역시 학급 문제인데 축척 변경 최근에 시험 많이 나옵니다. 왜? 그나마 공간정보법에서 어렵게 내주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축척 변경 자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개월이죠. 지식소관청에 1개월인 이야기는 여기 1 하죠. 1 이의신청 1 그랬죠. 이의신청 1개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의신청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갑으로부터 받고 소관청은 다시 또 언제까지 그것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합니다. 그래서 축변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요건 우리가 자주 외우는 건데 요걸 자주 외우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난감하셨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축적 변경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공부를 좀 철저하게 잘 해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토지의 조사,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개조부서 결정 그랬죠. 직권으로 하는 개조부서 결정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개조부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뭐별로 우리가 보통 그 가장 기초 단위가 시군구죠. 그죠?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읍면동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고 예외적으로 읍면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험생들이 보통 공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 답을 고르기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법령상 지목의 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맞추기 쉬운 문제였죠. 근데 앞으로 조심하시고 이 지목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운송하는 송수관 맨날 나오던 거죠. 송수관, 운송은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는 빛광차처럼 이렇게 확 품어져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광천지 아니고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 2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외우는 게 아니고 집단 재배다 했죠. 집단 재배하는 토지와 이게 중요합니다.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이 맞는데 문제는 뭐다? 거기에 접속하는 부속 건축물이지. 부속 건축물이지 주거용 건축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편법인 거죠. 마치 창고처럼 지어놓고 가보니까 완전히 뭐 별장이지 별장.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세금 포탈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은 빠지고 대부분 다 주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 이래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종교 용지에 있는, 요게 좀 실수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종교 용지에 있는 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자, 사적지는 종교 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 용지죠. 이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별도로 아예 그냥 사적지가 별도로 있어야만 그게 사적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4번. 물을 정수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도 등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니까 수도용지, 부속시설물이니까 여기 맞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부속이냐 주거용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5번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궤도하면 철길, 당연히 철도용지, 도로는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쉬운 문제. 그다음 5번 요건 그냥 툭 찍는 문제죠. 토고니 깎어. 그죠? 토고니 깎어. 그죠? 토고니 깎어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토지 급하게 하다 보니 자,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그럼 당연히 그 부동산의 표시하고 그다음에 소유자의 표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죠? 있겠죠. 그리고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토지 보통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용이란 말은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공시법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다음 이가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어디에 있는 누구 건데 얼만데 그 땅에 건축이 돼?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적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좋은 말들이지만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말이죠. 토지 적성 평가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5번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급. 그래서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 요거는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통밥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잘하면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공간정보법상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심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중앙기관이 요청하면은 필요적 면제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임의적 면제도 있는데 임의적 면제는 자산계죠, 자산계. 자기 토지에 대해서 신청할 때 그때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고 상속 받은 토지는 면제할 수 있고 뭐 직거나 상속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그 말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그렇다면 일단 사생활 침해 여부는 심사를 해야 되겠죠. 지적 전산 코드는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다. 코드, 암호 코드 그걸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죠? 저건 가져가봐야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국가 안에서 관리하는 거지 내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전산자료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목적의 사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뭐 통법을 굴려서 뭐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맞출 수 있었다 치더라도 2번 같은 것들 3, 4, 5는 모르더라도 2번 같은 것들은 코드를 지정한다. 이런 코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구청 안에서 알아서 이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죠? 답을 고를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상권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버린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축척 변경.
이번에 축적 변경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보통 한 1년에 한 2문제 이상 나옵니다. 거의. 1번 축적 변경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축적 변경 위원회를 둔다. 지적위원회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맞죠? 지적소관청이 동의 맞죠? 그 다음 2. 축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맞습니다. 3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 측량을 완료했을 때 축적 변경 신청일 현재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신청일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시경 토지가 성시경이 아니고 성시경 토지가 청학동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시경 토지가 청학동에 있다. 그래서 시행공고 하죠. 시행공고. 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그리고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를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죠? 토지 청약할 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죠. 지번별 조서.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는 나중에 뭐 이렇게 이동 현황 조사는 그 직권으로 조사할 때 그때 작성하는 것이고 요거는 축적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항상 열심히 외웠던 거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성시경 토지청 할 때 청산금 결정 공간날로부터 20일 맞죠?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20일 이내에 내는 것은 뭐 6개월이지만 한지 반납 이런 거 말씀드렸죠. 20일 이내. 5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마지막 성시경 토지 청학동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 공고하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지적 측량, 의뢰,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 등본 발급 등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요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평소에 쉽게 물어보는 것에 벗어나가지고 약간은 조금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삼보도 그랬죠. 삼각점, 보조점, 도건점 그랬죠. 그래서 삼각, 보조점 성과, 도건점 성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수행자는 측량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하는 것이고 2번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겠죠? 이해관계인이나 그 의뢰서에다가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다가 자 측량을 의뢰하니까 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심사하는 사람이니까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하고 수행자가 소관청에다가 심사를 받는 거죠. 검사 청량 이런 거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서는 여기다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의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말했죠. 그죠? 검사 측량은 얘가 의뢰하는 거지. 그죠? 얘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 3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한다. 뭐 이건 잘 외우는 지문은 아닌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옳은 걸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옳은 겁니다. 그럼 4번 소관청이 측량을 의뢰를 받은 때 측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라 소관청에 지적 소관청에 항상 수행자는 의뢰받아서 측량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죠? 그 결과를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소관청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행자가 아니라 소관청이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기간에 따르되 맞죠?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기간 4분의 3은 측량 검사 기간 측량을 더 오래 해야 되겠죠. 당연히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검사하는 것은 4분의 1 따로 정한 게 없으면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을 기본으로 준다. 플러스가 아니라 4일을 기본으로 준다. 5일, 4일. 이게 항상 측량 기간이 훨씬 더 긴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또 측량이죠.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요건 그냥 주는 겁니다. 그죠? 지적 기준점. 우리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 있죠.
기초 측량이 바로 지적 기준점, 삼보도, 삼각점, 그죠? 보조점, 도근점 측량할 때 하는 게 바로 기초 측량이고, 기타 등등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그죠? 신규 측량, 분할 측량, 합병 측량, 합병 아니고 분할 측량 이런 것들, 측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했죠. 그래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 측량, 그다음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가 정말 치사하죠. 지형도가 아니라, 그죠? 지적 도면. 우리 시험은 지형도가 안 나옵니다. 부동산 공법에 지형 도면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시법만 하신다고 하면 절대 헷갈릴 게 아닌데, 공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헷갈립니다. 공법에서 외울 게 하도 많다 보니까. 공법에서 뭐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다 만들고 나면은 지형 도면을 고시하죠. 지형 도면. 우리는 지형도라는 게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지적 도면, 우리 지적 도면. 지적도, 임야도 합쳐가지고 그림. 이걸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에 관한 거, 말소한다, 정정한다, 복원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되는 것이고, 물론 측량하지 않는 것은 지목 합작 있죠? 지번, 지목, 그죠? 합병, 지적공부 제작성, 제조사 아니고 제작성, 지목 합작 이런 것들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거 이외에는 장부에 조금만 손대면 거의 다 측량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토지 소유자 정리. 토지에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거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필증,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가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기억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왜? 등기부가 없어서. 등기부가 없는 것은 처음 할 때 바로 신규 등록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것도 신규 등록이 하나죠.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초라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11번 역시 축척 변경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건 뭐 우리가 축척 변경에 관한 문제지만 가장 쉬운 거죠, 그죠? 축척 변경에서 우리가 승시경 토지 청약할 때 승하면은 뭡니까? 이번에 보통 축척 변경이 두 문제 이상 나오는데 이번 한 네 문제 정도까지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승시할 때 승, 동의승이죠, 동의승. 동자승이 아니라 동의승. 동자승 아니고 동의승, 동의승. 동의는 3분의 2. 뭐 이건 뭐 답은 뭐 너무 쉽죠. 그런데 역시 공법을 하시면 난리 납니다. 면삼총이 그러죠.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면사 4분의 3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만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은 못 맞추더라도 우리가 공시법만은 반드시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숫자는 기본은 3분의 2죠. 면삼총이죠. 면삼총이 3분의 2, 총수 2분의 1, 2분의 1 거의 다 이렇죠. 어쨌든 좀 심각한 것들은 4분의 3, 더 심각한 거는 5분의 4, 뭐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빼고는 뭐 다 웬만하면 다 3분의 2죠. 우리도 그냥 3분의 2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공부의 복구. 자, 멸실 훼손되면 복구하는 거죠. 그럼 그 자료가 아닌 것은 복구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의 등본이라든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판결서, 대박. 그리고 소관청이 작성해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증명, 판결 이런 거 다 좋은데 말도 안 되죠. 의뢰서 이런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의뢰한 것은 저 하나 해주세요 한 건데 그거를 뭐 왜 근거가 되겠습니까? 복구라는 건 정확한 자료에 근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뢰서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또 오히려 또 수험생 입장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고르기가. 그래서 항상 너무 이렇게 앞글자만 달달달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해식,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 도표식으로 비교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문자로 암기를 하셔라 이랬죠. 그죠? 드드드드드 했죠. 드드드드입니다. 도도두. 두 문자는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나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두 문자만으로 해결 다 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두 문자를 알고 있으면 이해도 잘 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하나만 사용하지 말라고 종합적으로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외운다고 될 건 아니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거는 중요한 장부인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뢰한 종이 갖고는 택도 아니겠죠. 그죠? 확실한 종이, 증명자료, 판결서 이 정도로 좀 센 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1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위 신청할 때 부동산 등기규칙상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 사항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이죠. 이것도 참 상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난이도 상급이죠. 이런 것들을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꼭 신청 정보 제공할 것은 뭐겠습니까? 요거 일단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필 제공,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공동신청일 때 이전은 공동신청이니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누구 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입니다. 신청 정보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럼 일단 1번 제끼고 그리고 문제 풀 때 항상 그렇습니다. 1 아니고 빼고 3 빼고 4 빼고 그럼 둘 중에 하나 탁 찍으면 50%는 하겠지. 대충 찍어도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은 일단 제끼고 그 다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토지에 표시에 관한 면적이 없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이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 이번 시험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강사들이 만드는 앞글자 있죠. 그것만 달달달 외운 사람들 다 떨어지라고 지금 만드는 거, 다 떨어지라고. 다른 시험도 좀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아니, 표시번호를 내가 왜 손대냐고요. 표제부에 있는 건데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제가 손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걸 제가 할 것도 없고 또는 뭐 순위번호? 각부나 얼굴에 순위번호? 저 지금 1번, 2번이 있는데 저 1번을 올려주세요. 그런 걸 왜 쓰냐고. 자동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뭐 안 될 것이고.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뭡니까? 그 법인 대표자의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법인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 다시 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죠? 이건 제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죠? 나올 거라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비법인은 반대라고 그랬죠.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는 법인 등기 말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대표자의 번호로도 있어야지.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생길 때는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그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은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사항 그러면은 성주번이죠. 주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만 적죠. 권리자가 아니니까 번호를 안 적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시라고. 권리자가 되는 사람만 번호를 적는 거지.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다 대표자의 번호가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법인의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는 거니까 대표자의 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비법인하고 비교하시라고. 반대라고. 그 다음 대리인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다. 대리인은 권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번호가 없죠.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어렵다. 뭐 이런 게 나왔냐? 포기를 해보십니다.
절대 포기할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수업 중에 제가 중간중간 다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같이 보시면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 표제부니까 당연히 뭐 누구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죠? 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신청인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갑, 을, 병 있으면 얘가 을에 대한 채권자죠. 얘가 채무자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재산 하나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으로부터 뭡니까?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거죠. 그럼 이게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 집이 넘어오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럴 줄 알고 얘가 안 가져오는 거죠. 안 뺏기려고. 그래서 요 채권자가 이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자는 을이 되고 등기 권리자, 신청인은 병이 되는 거죠. 채권자. 요 채권자. 채무자가 신청인이 아니라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디귿,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대리할 때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민법에서 다 보는 내용이고. 리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근저당권 설정의 말소 등기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 자, 근저당권 설정자, 제3취득자, 근저당권자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니까 오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세 명이 같이 한다고? 그게 아니라 또는 있죠. 이걸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끊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있고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번, 그 다음에 소유권을 C한테 넘긴 거죠. 소유권 이전. 여기 2번. 그럼 현재 등기부상으로 지금 갑구에는 A에서 C로 바뀌었죠.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항상 이게 원칙이죠. 말소할 때는 이 저당권에 말소가 할 때 1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등기 의무자, 여기가 등기 권리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 말소의 경우에는 저당권 자체가 원인 무효라면은 그때는 요 두 사람이 공동 신청이죠. 근데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면은 누가 변제했느냐에 따라서 A가 변제하면 이렇게 되고 C가 변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같이 말하다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자 A가 되죠. 제3취득자 C가 되죠. 근저당권자 B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은 A와 B 또는 C와 B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이 좀 상당히 좀 난해하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평소 늘 보던 부분입니다. 보던 부분인데 문장 자체를 조금 약간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게 만들어놨다. 근데 이게 아마 예규에 다 있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15번 전산 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죠? 광의 등기부,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 그리고 매도 신공, 매매 목록,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영구 보존입니다. 2번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아니죠. 이게 틀린 거죠. 등기부로 했습니다. 우리가 등전, 신법전 이랬죠.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만 옮길 수 있고 신청 서류와 그 부속 서류는 법원의 영장이나 전쟁, 천재지변, 전쟁은 다 들어가는데 법원의 영장은 신청 서류만,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도 밖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등기를 마쳤을 때 부본 자료,
1 플러스 1 혹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작성해야 한다. 맞고 4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등기 원인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 다음 5번 등기관이 등기 기록의 전환을 위해서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 옮겨서 기록할 때는 옛날 거는 당연히 폐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자, 16번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그죠? 등기 신청에 설명 틀린 것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아까 봤죠? 대위권 행사하는 거.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고 기간 내라 하더라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 등기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일단 먼저 신청하는 것도 상관없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고 근데 나머지가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1번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2번.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A의 집에다가 B가 가등기를 설정한 거죠. 이 가등기권자죠. 누가 사망했다?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겁니다. 그럼 C한테 상속이 되죠. 그때 그 상속인은 C,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이게 중요하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의무자 A하고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 땅,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이 사라졌는데 A가 앉아가지고 울고 있죠. 아이고야 이러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 주인이 답답하니까 야 나도 이제 땅 팔아야지 그러면서 B가 대신 신청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 다 배웠던 것이고. 그 다음 4번.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러니까 A가 있는데 그걸 B한테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망한 거죠. 그럼 C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그 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즉 매매를 하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그럼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그러니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가등기하고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이거나 가등기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등기 명의인하고 신청인하고 서로 다르죠? 달라도 되는 예외적 경우다. 각하되지 않는.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5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서 일동 건물이 있죠. 요거 내 거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 것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동표제부하고 내 거 전유 부분 표제부하고 이 표제부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나머지도 다 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할 때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일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표제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하고 전체 거하고 내 거하고 만들면서 다른 사람 거 표제부는 같이 해준다. 갑구나 얼구가 아니라 표제부만 같이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십 번 보던 거 있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장이 쭉 나와 있고
아예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문장이 나와 있고 어쨌거나 답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이게 답을 못 고를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답은 2, 3, 4, 5가 아니니까 1번이 답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또 우리가 꼭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출제하신 분이 좀 그랬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17번 2022년 체결된 2006년 이후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많이 배웁니다. 중개사 법령에서 3조 1항 1호에 부동산 매매 계약의 계약서를 매매 계약, 그죠? 2006년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죠? 뭐로? 매매 계약으로 이전할 때. 교환 말고. 그때 등기 원인 정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다가 제공을 해야 된다. 맞죠? 이렇게 하도록 법이 있는 것이고 육매 소유 그랬죠. 2006년 이후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죠? 육매 소유. 고기를 메고 가라고 고기 메고 가쇼잉 그랬죠? 고기 메고 가쇼잉 육매 소유. 그다음 2번 신청인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 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맞죠? 그래서 신청 정보란 말하고 첨부 정보란 말하고 신청 정보에 썼으니까 증명할 자료를 또 첨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공해야 된다, 맞고. 3번 신고 관할 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신청인은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맞죠?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매매 두 글자, 매매 두 글자. 그래서 2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으로 0, 0, 0, 0, 5, 5, 5 5개. 그리고 매점 꼴등이죠. 매매 목록은 첨부 정보로 한다. 매점 꼴등이다.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첨 공등 그랬습니다. 매첨 공등, 매점 꼴등 이렇게. 그다음 거래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 매도인과 여러 명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면은 그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원래는 2개 이상 해야 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면은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죠. 5번 등기관은 거래 가액을 등기 기록 중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다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거래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원인이 아니죠. 등기 원인인 것은 매매로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느냐, 뭐 변경 계약이냐. 이거 뭐 등기 원인이고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어디 적는다? 갑구 을구는 권리자를 적죠. 권리자와 기타 사항. 그죠? 권리자와 기타 사항. 이런 것도 적습니다. 요걸 안에다 적는 거지. 거래 가액은. 그리고 보통 있으면 순위번호 있고, 그죠? 접수연을 있고, 등기 원인 있고, 물론 등기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죠. 등기 원인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이 적는 거라고 여기다가 그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다음 이제 18번. 요건 별로 어렵지 않죠. 대장은 편성돼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틀린 것은 보존 등기 할 때에는 등기 원인과 연원일을 기록해야 하는 게 아니다. 수십 번 했죠, 그죠? 진정 명의 회복은 원인은 적지만 연원을 적지 않는다. 보존 등기는 둘 다 안 적는다. 요거 수십 번 한 거니까 뭐 틀린 거, 고맙죠. 1번이 답이니까. 2번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포괄승계인. 그래서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안 되지만 포괄승계인은 되고 구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되고 뭐 이런 말 있죠. 그럼 3번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판수확 그랬죠. 대판수확 수입니다. 그다음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단 건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지방장 확인에 따라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이게 건물이네. 맞네. 그죠? 여기 항상 토지로 나와가지고 틀리게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등기소의 형님이라니까? 법원이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기어야지. 직권으로. 법직. 그래서 법직. 그러나 관촉. 일반 세무서 같은 관공서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안 해주지. 네가 내 형님이냐? 그러면 그래서 일반 관공서가 신청할 때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촉탁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사정하면서 보존등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압류등기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직 관촉 그렇죠. 법직 관촉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그다음 19번 어이 그냥 주는 문제죠. 부기등기 옳은 것은 감동이다. 주말 전부가 날아갈 정도로 주말 전부 소멸. 주등기는 주말 전부 소멸이고 부기등기는 감동이야. 부채 감명 1이야 그랬죠. 부채 감명 1이야.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 약정 부기등기지 뭐. 쉽죠. 그 다음 20번 와 맨날 나오죠. 환매특약 등기. 틀린 것은 일단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그 금액과 그리고 그때 썼던 비용들 그죠? 매매 비용하고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3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된다. 아니고 동시 신청. 그래서 동환구 그랬죠. 환기구가 아니라 동환구, 환매특약,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구분 건물, 표시 등기. 그건 동시에 신청한다. 동환구 대표적인 거죠. 동시에 신청하는 것 중에서 뭡니까? 별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신청하는 게 바로 일괄 신청 이랬죠. 그래서 일괄 신청과 동시 신청은 우리 시험에서 구별을 좀 합니다. 그 다음 4번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5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할 때 한 경우에 등기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발수해야 된다. 환공진공 그랬죠. 환공, 진공. 환매 특약 할 때 공동 신청하죠. 근데 환매 특약을 없앨 때, 환매권 행사를 없앨 때는 뭐 한다? 원칙은 직권이죠. 예외적으로 공동 신청이 있고. 그래서 환매권 행사한 게 아니라 아예 합의로 없애버리기 할 때 그때는 공동 신청이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직권으로 없애주는 거죠. 직권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환공진공 그래죠. 환공진공. 공동신청, 이거는 직권이 아니라 직권과 공동신청이 같이 있으니까 결합한 말이죠. 직권과 공동신청을 합치니까 찡 되는 거예요. 찡꽁. 환공진공 그랬죠. 가곤곤직 그런 거. 가등기할 때 공동신청인데 단독신청도 있으니 가곤곤직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쉬운 거였고. 그다음 21번 가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굳이 뭐 제가 중급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1번 가등기 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아니고 가등기는 좀 많이 완화돼 있죠. 신청할 수 있다가 되고. 2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승낙을 받으면 즉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주죠. 그럼 얘가 가등기 명의인 또는 가등기 권리자, 얘는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 1번 같은 경우에 B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권리를 버리는 거니까. 2번은 가등기 의무자는 얘가 하는 거죠.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승낙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 당연히. 신청할 수 없다? 틀린 거죠. 그럼 3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아니 법원이 명령했는데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으면은 즉 이게 B가 아니라 B, C, D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2번에서 소유권은 1번 소유권은 A, 2번에서 가등기권자가 B, C, D가 있다. 그리고 비워놓고 이쪽 A 본등기할 자리인데 그래서 본전이면은 도박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전이면은 도박하지 말라고. 본등기는 전원 명의로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상속은 오히려 전원 등기로 해야 되는데 본등기는 전원 명의로 하면 안 되고 각각 직급만 하게 돼 있죠. 직급만.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맞죠? 본등기는 전부를 신청할 수 없다고. 각하된다고. 나는 본등기 안 할 거라고 안 하고 싶다고. 네가 뭔데 내 거를 갖다가 함부로 처분하냐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CD가 막 화내죠. 그죠? 네 것만 해. 네 것만. 왜 내 것까지 동탱이 씌우냐고. 나 이거 안 살 거라고.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거 안 좋다고 이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자기 명의로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거 전부를 지분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즉 요게 지금 제3자 갑으로 이전이 됐다 그 말이겠죠. 그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본등기 신청 등기 의무자 제3자이다. 요 3자이다 아니고 본등기 의무자는 A입니다. A. 이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A가 되는 거지. 이건 틀린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22번 전세권 등기. 이것도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학급으로 하고 싶은데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임차권은 차임이 중요한 거고 보증금은 안 적죠. 전세권은 전세금인 것이고 2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쓸 거야.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왜냐면 그렇죠.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니까 쓰는 권리니까. 채권 담보만을 위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담보만을 위한 지상권 뭐 이런 것들은 되죠. 우리가 담보지상권 이런 거 그런 되는데 전세권은 그게 안 됩니다. 3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 대지권이란 것은 이게 지분입니다. 지분이니까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권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 설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의 일부도 안 되고 부동산의 일부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의 일부랑 이렇게 점점점점 그 다음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데 부동산 일부는 안 되는 것이고 용익물권은 반대죠. 소유권 일부는 안 되는 것이고 부동산 일부는 되는 것이고 대지권이란 것은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번 전세권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자 이게 좀 난해하다고 하는 건데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할 때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내가 이 건물 중에서 쓰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도면을 첨부하는데 근데 문제는 특정 층 전부죠. 그러면 건물 중에서 지금 3층 부분을 몽땅 다 쓰겠다는 거지. 3층에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3층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다가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 그죠? 정답은 4번이다. 그 뜻입니다. 뭐 다들 뭐 쉽게 보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1번, 2번, 3번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럼 5번은 이제 문제가 되겠네. 자, 5번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 명의의 가압류가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을구에 1번이 을,
전세권, 2번이 병, 전세권, 2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전세권에 대한 거니까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죠? 부기등기가 1에 1 이렇게 해서 1번 부기등기 해가지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제가 가압류를 갑이라 쓰죠. 갑등기. 순차로 맞춰진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요거를 말소하라는 얘기죠. 요거 말소하면은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짱돌 맞는다? 병이 짱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병의 승낙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등기 신청할 때 그 중간에 좀 문장이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늦게 공개되는 바람에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낙서하고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 좀 문장이 좀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 후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할 때 그 중간 등기는 뭐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가압류한 경우, 가처분한 경우, 가등기상의 권리 이 말이 중요하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체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곤곤직 해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 말인 거죠. 이것도 뭐 쉬운 말이고. 그다음 24번 신탁 등기. 이거 늘 나오는 건데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이게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좀 난해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1번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원래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일괄 신청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수익자가 대신할 때는 일괄 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뭐 그렇습니다. 다 아는 거고,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맞죠? 다 아는 거고, 3번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신탁 가등기는 이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 원부, 그러니까 신탁의 내용이 복잡하다니까 별도로 작성하는 거죠. 그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맞죠? 4번 여러 명 수탁자 중에서 1인의 임무 종료를 위한 합유 명의인. 자, 수탁 관계는 같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 원부, 그 명의인은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하고 나면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인데 넘어가셔도 되고, 모른다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시험장에서 모를 때는 뭔가 안다, 모른다, 안다, 틀렸다, 모른다, 세모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보십시오. 5번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일단 뭡니까? 신탁관리인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요 신청한다는 게 뭔가 법원이 재판했으면 신청이 아니라 아마도 촉탁이겠죠. 촉탁. 이런 게 이제 뭐 통법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이렇게 4번, 5번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늘 이렇게 좀 난해한 지문들이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잘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골고루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33회 공시법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